가정부로 들어갔다가 도둑으로 몰린 여자, 10년 뒤 수백억 자산가가 되어 나타났다. 아니, 당신은? 저 기억나셨나요? 이 집에서 쫓겨난 가정부, 10년 뒤 이 집보다 비싼 건물의 주인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는 억울함이 풀리고 인생 이막이 열리는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1. 저 아줌마 우리 집 돈 훔쳤어요. 29 이정은의 귀를 찢고 들어온 그 한마디가 그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대기업 임원 박상무의 60평대 아파트. 정은이 이 집에 가정부로 들어간 지 6개월쯤 되던 때였습니다. 정은 씨, 오늘도 부탁해요. 안방 창틀이랑 작은 방 옷장까지 싹 한번 정리해 주세요. 깔끔한 말투의 안주인 윤지영. 항상 단정한 차림, 말끝마다 정리와 체면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정은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원래 그녀의 꿈은 호텔리어였습니다. 프런트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반듯한 유니폼의 살.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 동생의 학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원비까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대학은 중퇴, 아르바이트와 파출부, 가사도우미 일을 전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정은은 평소처럼 창문을 닫고 먼지를 털고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 여보, 집에 있지? 박상무의 다급한 목소리가 거실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윤지영이 부엌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금고에 넣어둔 비상금 5천만 원이 없어졌어. 박상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둘은 거의 뛰다시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장 안쪽 옷들 뒤에 숨겨둔 작은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안에는 있어야 할 봉투들이 쏙 빠진 채 텅 빈 공간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있었어. 분명히. 박상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집에 있었던 사람은 당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시선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정은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가정부, 이정은 씨 맞죠? 정은은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사장님 전 아무것도. 윤지영이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 택배도 없었고 수리기사도 안 왔어요. 우리 집 비밀번호 알고 있는 사람, 가족 빼고는 정은 씨가 유일하잖아요. 박상무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은 씨, 좋게 얘기할 때 어디에 숨겨뒀는지 말해요. 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 금고가 어디 있는지도 오늘 처음. 금고 비밀번호 누가 알고 있는지 압니까? 나 아내 그리고 집 정리 도와주는 분. 세 사람뿐이야. 의심은 이미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그리고 도둑이라는 낙인. 결국 신고는 금방 들어갔습니다. 피해액 5천만 원입니다. 박상무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익숙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보고와 결제를 해온 사람의 목소리. 파출소 의자에 앉은 정은의 손은 얼어붙은 것처럼 떨렸습니다. 이정은 씨, 형사가 조서위에서 눈을 들며 말했습니다. 생활이 많이 힘드셨죠? 부모님 병원비, 동생 학비 그런 상황에서 눈앞에 큰 돈이 보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손도 안 댔어요. 금고 비밀번호도 몰랐고요. 그럼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 질문 앞에서 정은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5천만 원. 그건 그녀가 1년 동안 쉼없이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정식 기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집안 내부 금고, 비자금, CCTV 사각지대, 여러 가지가 겹쳐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는 됐지만 대신 박상무 부부는 정은에게 한 장의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훔쳤다고 말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당신이 우리 집에서 일하는 동안 분실 사고가 있었고 그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세요. 그래야 우리도 더 크게 안 키우고 넘어갈 수 있어요. 쓰지 않아도 되는 문장들이 정중한 문구로 포장된 종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근무 중 발생한 금전 분실에 대해 관리 소홀 책임의 일부를 인정하며 후에 이 서류는 단 한 번도 그녀가 돈을 훔친 적 없음에도 가사도우미 업계에서는 사건 있었던 사람이라는 메모로 변해 그녀의 이력 뒤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아니에요. 전 진짜 그녀의 마지막 말은 어느 누구에게도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집마다 돌던 입주가사 도우미 소개서 명단 옆에는 짧은 메모가 붙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금전 분실권 연루. 그리고 그 두세 줄 때문에 어느 집에서도 그녀를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3. 지하 원룸에서의 다짐. 29. 정은은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원룸에 앉아 손에 남은 마지막 24만 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벽지, 작은 전기장판 하나, 쪽지처럼 얇은 월급 통장 잔액. 엄마 병원비는 이번 달 지나면 더는 못 낼지도 몰라. 막내 동생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누나가 방법 찾을게.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입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져나갔고 현실은 너무 냉정했습니다. 새로 일할 집을 구하려고 해도 강남 모집에서 돈 분실 사건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이 언제나 마지막에 따라붙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정은의 눈에 한 인터넷 글이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집 청소도 어플에 등록해서 1인 사업처럼 한다. 관리 잘하면 월 300 가능. 스크롤을 내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남들이 나를 안 써주면 나를 홍보해서 선택하게 하면 되잖아. 그날 밤 정은은 오래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1년만 미친 듯이 해보자. 남이 쫓아내는 인생 말고 내가 주인인 인생을 한 번만 살아보자. 그리고 작은 글씨로 회사 이름을 하나 적었습니다. 정은 홈케어. 직원은 1명, 대표도 1명,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그녀 인생 첫 번째 반전의 씨앗이었습니다. 4. 첫 고객, 그리고 또 한 번의 오해. 어플에 프로필을 올리는 순간까지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름 이정은, 경력 가사 청소 6년, 특기 정리정돈, 노인 가구 케어. 문제는 경력보다 평판이었습니다. 어플에서는 고객들이 평점과 후기를 남겼습니다. 거기에 한 번이라도 현금 사라졌어요. 귀중품 분실 의심 같은 글이 달리면 그때부터는 다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은은 처음 한 달 동안 무료 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플에서 보고 연락드렸는데 정말 무료예요? 첫 고객. 관악구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사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네, 할머니. 대신 마음에 드시면 솔직한 후기만 하나 남겨주세요. 그날 정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못 받아도 신뢰는 한 번만 얻으면 된다. 침대 및 먼지, 옷장 깊숙한 곰팡이, 냉장고 속 유통기한 지난 반찬들, 모든 곳을 내 집 정리하듯 정리했습니다. 아이고야, 집이 환해졌네.
우리 딸은 바빠서 이런 거 못 해주는데 고마워요. 며칠 뒤 어플에 첫 번째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 있나 싶어요. 내가 미안할 만큼 열심히 하네요. 강력 추천합니다. 그 한 줄이 두 번째 고객, 세 번째 고객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은은 서초동 한 아파트에 맞벌이 부부의 거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내 시계 어디 갔어? 퇴근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은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에 차고 나갔는데 집에 와서 벗어났다가 여기 둔 것 같은데. 두 사람의 시선이 서서히 아주 조용하게 정은에게로 향했습니다. 설마 아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10년 전 파출소의 공기, 금고, 합의서, 도둑이라는 말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전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들어온 고등학생 아들 손목에 시계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 잠깐의 정적. 그리고 남편의 어색한 웃음. 아, 그렇구나. 야, 넌 말도 없이 내 시계를 차고 나갔냐? 이정은 씨, 오해해서 미안해요. 정은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을 나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은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다시는 그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지 않을 거야. 정은홈 케어만의 관리 시스템 정립. 정은은 결심했다. 절대 누군가의 억측이 사실보다 앞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정은은 정은홈 케어만의 단단한 약속을 시스템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청소가 시작되기 전 고객과 함께 집안을 한 바퀴 돈다. 시계, 지갑, 현금, 보석, 귀중품을 사진으로 남기고 청소가 끝난 후 퇴실하기 전 사진을 다시 촬영한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누구도 억울해지지 않도록. 정은은 그날의 기억을 시스템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스템은 점점 발전되어 아이가 있는 집에 가면 전기 코드에 먼지가 쌓였는지, 욕실 매트는 미끄럽지 않은지, 약통은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등 안전을 확인했다. 청소가 끝난 뒤엔 작은 체크리스트 한 장을 식탁에 올려두었다. 마이너스 넘어짐 방지, 매트 상태 양호, 가스밸브 이상 없음, 냉장고 음식 유통기한 점검 완료.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고객에게는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돌봤다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은은 절대 잊지 않았다. 그녀가 일자리를 잃은 날, 사람들은 그녀의 손보다 그녀의 이력과 평판을 먼저 봤다는 것입니다. 6. 오은수와 인연의 시작. 그렇게 6개월, 1년이 흘렀습니다. 어플에서 정은의 평점은 언제나 별 5개. 전엔 청소를 맡긴다는 게 늘 불안했는데요. 정은홈 케어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고 관리 시스템이 신뢰가요. 옷장 정리는 2분이 최고. 우리 엄마가 2분만 오면 인상이 펴져요. 어느 날 조금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정은홈 케어 이정은 씨? 네, 맞습니다. 우리 딸이 어플 보고 번호 알려주더라고. 내 집 좀 한번 와줄 수 있을까? 강남 압구정의 오래된 빌라. 그곳에 70대 노부인 오은수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옛 가구들과 오래된 책들, 먼지가 쌓인 액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집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청소하셨어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묻자 은수는 사진 속 남자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는 내가 손을 잘 못 대겠더라. 그 흔적을 내가 스스로 지울 자신도 없고 바빠도 집 청소만큼은 자기가 하던 양반이었어. 그날
정은은 집 구석구석을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을 하나하나 상의하며 정리하고 사진 액자들을 닦아 다시 벽에 예쁘게 걸어주었습니다. 아이고야, 집이 사람 사는 곳 같네. 고맙네. 며칠 뒤 은수는 정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정은 씨, 네 사모님, 내가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말이야. 병원도 자주 가고 은행 일도 많고 집안 살림이랑 서류 정리 이런 걸 같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당신 혹시 집사 겸 비서 일도 해볼 생각 있나? 정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제가요? 당신 같은 사람 쉽게 못 구해. 손이 깨끗하고 눈빛이 맑아. 그날 이후 정은의 이력에는 새로운 문장이 하나 더 찍혔습니다. 오은수 자택, 생활관리 가사비서 계약직 이정은. 7. 숨겨진 서류, 그리고 다시 찾아온 갈림길. 어느 날 은수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정은은 혼자 집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빌딩 임대 수입 보고서, 주식회사 배당 내역서, 서류를 넘기던 정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연임대 수입 6억, 배당금 2억, 작은 반지하 원룸에서 월세 50만 원에 허덕이던 자신의 삶과는 상상도 못할 숫자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생각보다 훨씬.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고 은수의 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당신이 이정은 씨구나? 엄마가 맨날 말하던 밝게 웃던 얼굴은. 정은 손에 쥐어진 서류를 보는 순간 단번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서류 왜 보고 있어요? 정은은 깜짝 놀라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리하다가 떨어져 있어서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남의 재산 관련 서류 함부로 보는 거, 그거 범죄인 거 알아요? 딸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이래서 집에 다른 사람 들이기 싫었다니까. 엄마가 사람 너무 쉽게 믿어서 걱정했는데 역시. 가슴 아래쪽이 서서히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은은 그날 금고 앞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정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모님, 저 예전에 억울하게 의심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났고 그 일 때문에 제 인생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입으로 확실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 훔쳐볼 생각 없었습니다. 낡은 봉투라 정리하다 손에 잡힌 거고 숫자가 눈에 들어와서 잠깐 멈춘 것뿐입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본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딸은 한동안 정은을 빤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왜 당신을 좋아하는지 조금은 알겠네요. 솔직하게 말하는 건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우리 집 재산 관련 서류는 앞으로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건 엄마가 아니라 제가 관리합니다. 정은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옛날에 나는 그 자리에서 울고 도망쳤겠지. 이번에는 버텼다. 8. 사업 한번 해볼래? 시간이 흐를수록 은수는 점점 정은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정은 씨, 네 사모님, 나 죽고 나면 이 집도 저 건물도 다 딸한테 가겠지. 그런데 하나만 묻자. 당신 언제까지 직접 혼자서 청소할 생각이에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 정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어플에 등록할 때 정은 홈케어라는 이름을 그냥 만들어서 쓰긴 했어요. 그럼 진짜 회사로 만들지 그랬어? 자본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전 그냥 직접 몸으로 뛰는 게 익숙해서요. 은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야. 나는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돈도 있다. 근데 몸으로 뛸 사람이 없다. 반대로 당신은 몸으로 뛸 줄 알고 사람 냄새를 알고 신뢰를 아는 사람이지. 정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은 씨, 사업 한번 해볼래요? 네. 내 이름으로 보증해 줄게요. 회사 하나 만들면 어때? 가정부, 청소, 정리정돈, 노인 가구 케어까지 통합으로 하는 홈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는 이정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다시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모님, 그런 큰일은 나도 이젠 돈을 어디에 써야 덜 아까운지 생각해요. 가족들은 이미 다 먹고 살 만큼 가져갔어. 근데 넌 지금 여기서 나한테 매끼밥 한 그릇이라도 더 챙겨주잖아. 나는 그런 사람한테 돈을 쓰고 싶다. 9. 정은 홈케어 법인이 되다. 3년 뒤 정은 홈케어가 정식으로 설립됐습니다. 초기 자본금 오은수 투자 2억, 사무실 은수 소유 건물 3층 일부 임대, 직원 정은 포함 3명, 서비스 방문 청소, 정리정돈, 노인 가구 케어, 산후도우미 연계. 우리는 가정부가 아니라 홈케어 매니저입니다. 정은의 슬로건 아래 직원 누구 하나라도 억울함 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은이 직원을 뽑을 때는 신원조회, 기본 범죄 이력 확인을 필수로 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신뢰 인증 배지를 달 수 있었습니다. 정은홈케어는 언제나 고객집에 들어가기 전후로 귀중품 위치를 사진으로 기록해서 서로 확인했습니다. 어르신이나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넘어짐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설치 업체를 연결해주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포함시켰습니다. 입소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여긴 그냥 청소가 아니라 우리 집을 통째로 관리해줘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이 회사에서 상태도 체크해주고 이상 있으면 연락도 와요. 직원 3명으로 시작했던 회사는 10명, 30명, 50명으로 늘어났고 지점 서울 3곳, 수도권 2곳, 연 매출 300억 원, 39. 정은은 어느새 연매출 수백억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10. 권선징악 1막 다시 찾아온 그 집. 어느 날 회사로 상담문의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강남 쪽 60평 아파트인데요. 장기 계약으로 집사 겸 가사 서비스를 맡길 수 있을까요?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정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10년 전 도둑이라 불렸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 가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집이 좀 어수선하죠. 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집 관리를 하기 어려워서요. 그때 거실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 왔니? 윤지영. 10년 전 얼음 같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가 뒤섞인 듯한 주름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강남에서 잘 나가는 홈케어 회사래. 대표님이 직접 오셨어. 정은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 홈케어 대표 이정은입니다. 윤지영의 손에서 명함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정은? 부드러운 침묵 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둘 사이에 떠올랐습니다. 10일. 권선징악 2막 세워지는 진실, 무너진 집. 윤지영은 한참 동안 정은의 얼굴과 명함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맞아요. 10년 전 가정부 이정은입니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금고에서 돈 사라졌을 때 경찰 부르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은의 목소리는 원망이 아니라 기록을 확인하듯 담담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한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요구하셔서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거든요. 아들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윤지영은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하다가 입술을 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돈을 못 찾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정은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이 그러셨죠. 어차피 회사 비자금이니까 설명만 잘하면 된다. 파출소 앞에서 통화하시는 거 우연히 들었습니다.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걸 들었어?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 도둑 맞았던 게 아니라 엄마 이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어. 회사에서 써야 할 돈 중 일부를 미리 빼놓은 거였어. 걸리면 곤란하니까 집에서 없어졌다고 정리하려고 했던 거지. 그리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체면도 있었고, 솔직히 그땐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어. 너희를 지키려고 한 거였다고.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우릴 지켰다고? 잘못을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정은은 한숨처럼 짧게 웃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그 일로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전 그 일 하나로 일자리도 신뢰도 잃었고 미래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하러 온 게 아니라 제 인생에 단단히 묶여있던 매듭 하나를 풀기 위해 왔습니다. 10년 전 일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단 한 번만 솔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시 도둑이 누구였는지, 누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희생시켰는지. 침묵 끝에 윤지영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정은 씨, 미안해. 정말 많이 미안해. 정은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모님, 전 이제 많은 돈을 운용하고 많은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꼭 지키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다시는 만들지 않는 것. 억울하게 의심받고 말할 기회도 없이 좌절을 하는 사람들. 정은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드님, 저희 회사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고객만 인연을 맺습니다. 오늘은 계약 상담이 아니라 10년 전 뒤틀어진 인생의 한 페이지를 정리하러 온 날입니다. 사모님, 그리고 아드님, 10년 전 도둑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은 잘못을 인정하고 아드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을 평생 속죄하며 사세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2. 연매출 수백억 사업가, 그러나 스스로를 가정부 출신이라 부르는 여자. 몇 년 뒤, 정은 홈케어는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홈케어라는 업종을 격상시킨 사람.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정은은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가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리기도 했죠. 근데 그 사건이 저를 망가뜨리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를 믿고 끝까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지키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일이 제 이름을 제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오기까지 오은수 회장님이 큰 힘을 주셨습니다. 13. 엔딩 권선징악과 성공.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어느 날 정은은 회사 신입 직원들을 모아 가사노동 인권 교육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타인의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의심의 눈빛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건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 고용주, 피고용인, 사장, 직원. 이런 말보다 앞서는 건 사람 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정직을 선택하고 자기 일을 명예롭게 여기면 그게 세상을 조금 덜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고객에게도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정은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저를 믿어주는 직원들이 있고 함께 웃는 고객들이 있고 무엇보다 예전에 저를 도둑이라 부르던 기억 앞에서도 이제는 당당히 웃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들 또는 뒤에서 누군가를 쉽게 의심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 한 편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채널에 많은 힘이 됩니다.